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투보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시작된 2차 장마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걸쳐 있던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수도권 상황을 알아볼 텐데요. 이 잠수교가 지금 통제된 상황인데 이 서울 주요 하천에도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먼저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지금도 물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한강공원은 물에 잠겨 출입이 전면 통제된 상황입니다. 한강공원에 있던 교통표지판 등 구조물이 모두 물에 잠기거나 상단 부분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아침까지 잠잠했던 빗줄기는 오후 들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잠수교 수위도 쉽게 내려가지 않고 현재 8.5m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심각 단계인 6.5m보다 높은 수위인데요. 한강 지류인 서울 탄천 대곡교, 경기 광주 경안교, 경기 포천 한탄강 영평교, 원주시 섬강 문막교 지점에 현재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기상청은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해 철원, 원주, 횡성, 홍천 평지, 평창 평지 등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충남과 충북, 강원 일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해 서울 시내 주요 도로 곳곳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반포대로 잠수교 양방향의 통행이 전면 통제되고 있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10시부터 성동에서 마장까지의 내부 순환도와 동부 간선도로의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한강 유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한강 충주댐이 어제 오후 6시부터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 수문 개방은 2년 만입니다. 도심지와 접하고 있는 좁은 하천들도 언제든 범람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비가 많이 왔고 또 지금도 내리고 있어서 들으신 대로 하천이 범람할까 걱정입니다. 밤사이 경기도 광주 경안천의 수위가 높아져서 홍수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진수 기자, 현재 수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지금 이곳 경기 광주에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경안천에도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내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만 해도 범람 직전까지 수위가 올라갔는데 다행히 지금은 물이 점차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 경계 수위는 5m인데 현재 경안천 수위는 1시 20분 기준 2.13m입니다. 많은 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경기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기준 경기 부천, 광명, 군포, 여주 그리고 양평군 등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주시 건봉리 222번지 인근에서 산사태 추정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까지 소방당국에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이어진 비로 밤새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망 3명, 실종 2명, 부상 9명인데요. 경기 광주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무너져 1명이 숨졌고 도로 경사면에 흙이 무너지면서 또 다른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서는 한 반도체 설비 공장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에 매몰된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경안천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경기 지역의 인명피해가 좀 집중됐는데요. 강원 남부 지역에도 이틀째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5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는데 내일까지 더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원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현기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어제부터 이어진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원주천에는 노란 흙탕물이 흘러 넘칠 듯이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실제로 이곳 원주천 둔치에도 물이 넘쳤다가 지금은 빠진 상태입니다. 이곳에선 화물차를 비롯해 차량 넉 대가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원주천 둔치엔 침수 우려로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원 남부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철원과 횡성, 평창과 홍천, 그리고 이곳 원주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6개 시군엔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위와 아래로 움직이면서 비가 이렇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 시간당 2에서 3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횡성 272.5mm로 가장 많고 홍천 209, 평창 206mm 등입니다. 이렇게 비가 계속되면서 오늘 아침 평창군 용평면에선 펜션에 놀러온 50대 남성이 산책을 하던 중 급류에 휘말려 실종됐다가 1시간 20여 분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택이 곳곳에서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남한강 지류 섬강이 흐르는 원주 문막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춘천댐 등의 방류량을 늘려 하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예정됐던 소양강댐 방류는 강원 북부권 강우량이 예상보다는 적어 내일 오후 3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천 둔치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 충북을 포함한 중부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충주댐이 어제 오후부터 물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민수아 기자, 이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면서 글쎄 방류량이 좀 줄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충북 지역에서도 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1시쯤부터 지금 이곳에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바로 뒤로 보이는 것이 충주댐인데 수문에는 거센 물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문 6개를 모두 열고 초당 1,500톤 정도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한강 상류에 있는 충주댐이 수문을 개방해 방류를 시작한 것은 2020년 9월 이후 2년 만입니다. 방류에 따라 오늘 오후 1시 기준 충주댐 수위는 131.7m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홍수기 제한 수위인 138m를 6m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충주댐의 이번 방류는 남한강 상류인 제천과 단양 등 충북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충북의 지역별 강우량은 제천 대군이 124mm로 가장 많았고 제천 87.9, 단양 영춘 77, 충주 엄정 74.5mm 등입니다. 현재 충주와 제천, 진천, 음성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충주와 제천, 음성 등 3개 시군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비는 앞으로 충북 중북부에 100에서 200mm, 남부에 50에서 150mm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이나 하천 주변의 야영객과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주댐에서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 빗줄기가 잠시 가늘어졌다가 또 다시 굵어지는 이런 상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오전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걸쳐 있던 비구름이 점차 북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에 얼마나 비가 더 내릴지 이번에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연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남부 그리고 충청 북부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구름이 점점 올라가는 중이라면 지금은 어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리고 있을까요? 네, 현재는 강북과 수도권 북부 그리고 강원 중부 지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홍수 경보가 내려진 포천의 영평교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조금 전부터 다시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다리 위 곳곳에 이렇게 물웅덩이가 고여 있고요. 이미 많이 내린 비로 인해 물이 탁하고 물살이 빨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대곡교, 그리고 포천시 영평교, 광주시 경양교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평택시 동영교와 서울시 오금교 등 6개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그쳤더라도 하천 주변으로는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네, 이 낮이 되면서 이렇게 비구름이 북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보라색이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를 쏟는 비구름인데요. 보시면 오전만 해도 계속해서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 현재는 강북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양주 그리고 수도권 북부와 강원 홍천 등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구름이 북쪽으로 올라간 이유는 비구름대 남쪽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해지면서 비구름대를 밀어올렸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레이더 영상을 한번 다시 봐도 오전보다는 비구름대가 북쪽에 이렇게 더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시간당 50에서 10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 사이나 오늘 오전에 비해서 비가 약해지거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만큼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청 북부 그리고 강원 영서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서쪽에서 강한 비구름이 몰려오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 강도도 이제 갈수록 더 강해지지 않을까 우려인데 앞으로는 어디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 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시간대가 있을까요? 네, 일단 모레까지 이 비구름대가 중부 지역과 전북 등 남부 지역을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비를 뿌리겠습니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일단 오늘은 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충청권, 전북 북부 지역에 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모레 낮부터는 비구름이 점차 올라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에 최대 350mm 이상, 그 밖에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북서 내륙, 그리고 전북 북부에도 100에서 30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중부지방에 이미 많은 비가 내렸다는 점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보면 서울 동작구가 442mm로 가장 많고요. 경기 여주와 양평에도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상황입니다. 누적되는 비에 침수나 산사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밤사이에 비가 강해지는 특징이 있는 만큼 비가 예보된 지역은 취약 시간에도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비가 내리는 도로와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폐쇄됐던 서울 지하철 역사는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는 일부 구간 통제 중이라 교통소통이 원활치 않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여전히 정체 구간이 많을 텐데 지금 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고속도로와 시내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이후 노들로의 여의 상류 나들목에서 한강대교 구간이 양방향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염창 나들목부터 동작대교 구간과 여의 하류부터 여의 상류 구간이 양방향 통제 중이고요. 동작대교부터 여의 상류까지 가는 도로는 단방향 통제 중입니다. 한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반포대교 아래인 잠수교 또한 양방향 차량과 보행자가 다닐 수 없습니다. 다만 통제됐던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는 문제없이 양방향 소통 중이고 내부순환도로 전 구간도 통제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 일부 구간에선 도로 정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성산대교에서 동작대교 9.4km 구간은 42분이 걸리고 있고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염창 IC 1.3km 구간도 29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지하철 역사가 침수된 곳도 있었지만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은 첫 차부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폭우 침수로 인해 무정차 통과하던 2호선 신대방역과 4.7호선이 다니는 이수역은 자정쯤부터 무정차 통과가 해제됐습니다. 노들에서 사평 구간의 운행을 중단했던 9호선은 오후 2시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합니다. 다만 침수가 심했던 동작역은 아직 일부 기계 장비를 정비하고 있어서 몇 시간 동안은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운행하지 않았던 급행열차도 오후 2시부터는 운행을 재개합니다. 서울시는 3단계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민정입니다. 이번 폭우로 안타깝게도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고 또 주택과 상가 등 741채가 물에 잠겼는데요. 이번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중대본은 수도권 폭우로 사망자 8명, 실종자 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상자는 모두 9명인데요. 오늘 오전 11시 기준입니다. 이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 8명은 서울에서 5명, 경기에서 3명이 나왔습니다. 실종자 6명은 서울 4명, 경기 2명 등이고 부상자 9명은 모두 경기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면 오늘 새벽 경기 화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남성 1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관악구에선 침수로 반 지하에 갇혀있던 40대 2명과 10대 1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엔 폭우로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구청 직원이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버스 정류장 붕괴 잔여물 아래에서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지하상가 통로 등에서 4명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됐고 경기도 광주에선 하천이 범람하면서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이재민 발생도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강원, 경기 등에서 주택과 상가 741채가 침수됐고 옹벽 붕괴 3곳, 토사 유출은 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 부천시에선 지하상가 침수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 8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 피해로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230세대 모두 39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인근 학교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대피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비구름대가 점점 강해지면서 앞으로 비가 얼마나 더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게 더 걱정인데요. 정부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차량 파손이나 주택 침수 등의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고요. 또 어젯밤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호우대처 긴급 상황회의를 열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 새벽 1시를 기해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고 풍수의 위기경보는 경기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인명피해 예방과 함께 오늘 저녁 예보된 폭우도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태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서울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라며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조대원과 공무원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재로 안타까운 인명이 피해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더 살피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자 재난상황실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와 별도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어젯밤 상황실이나 피해 현장에 가는 것도 고려했지만 의전이나 보고 준비 등으로 대응 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전화로 상황을 챙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도 오늘 오전 한강 홍수통제소와 서울 지하철 동작역 등을 찾아 현재 한강 수위와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대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네, 이렇게 물난리를 겪고 있을 때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시는 제보와 영상은 피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이 주요 제보 영상 사회부 성민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석 기자, 지금 이 시각에도 제보 영상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 네, 비가 짧은 시간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6시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농가 화면입니다. 지금 폭우로 배수로가 역류해서 이 쌈채소를 키우고 있는 비닐하우스 10개 동이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농지 피해도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오늘 오후 12시 제보 영상인데요. 영상 보시면 이 토사와 함께 주차된 차들이 휩쓸려서 같이 내려와서 지금 도로인지 이게 뭐 다른 무슨 사고가 난 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러게요. 심각하고요. 차량 파손도 상당히 심하네요. 네, 지금도 그리고 이 빗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다른 차 위에 올라가 있는
영상도 보실 수 있고요. 복구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입구역인데요. 그 지하철역 옆에 있는 대로변, 지금 서울대 입구 방향이죠. 서울대 네. 입구 방향으로 아스팔트 도로가 아예 내려앉아서 차량이 아예 통행할 수 없고 한 차선 정도가 열려 있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총신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인데요. 횡단보도가 내려앉아서 마찬가지로 사람 통행이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도로 파손이 상당히 많군요. 네, 많은 비로 싱크홀이 생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 아까 총신대학교 앞에 남성역에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긴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는 한 차선만 열려 있습니다. 네. 네, 그 바로 옆인데요. 지금 이제 구청과 시에서 나와서 긴급 복구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복구 중에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복구도 사실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복구 작업이 더 지연될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양평군 옥천면 그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지금 치우고는 있는데 계속 치우는데도 계속 토사가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영월군 문계실 마을 옆에 있는 문계실 다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낮은 다리는 다리,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네, 다리 위로 지금 차들이 지나가다가 예. 이 뒤쪽 차량들 보시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 문이 열리면서 운전자가 나오는데요. 좀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아, 위험합니다. 네,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급히 대피하고 있는데요.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분은 대피를 하셨습니다. 네. 대피를 했고요. 더 이상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런 교량이 낮은 교량일 경우에는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건너실 때 좀 더 안전을 확인하시고 건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운전자는 다행히 목숨을 구했습니다만은 또 급류에 휩쓸려서 또 네. 실종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 여주시 삼북면 8시 제보 영상인데요. 지금 주차장에서 차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마치 토사처럼 차가 함께 흘러내려와서 쌓여 있고요. 그 도로가 이 흘러내려온 토사와 차들 때문에 아예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아직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11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서 제보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 지금 강물에 흘러내려오는 하얀색 물체, 이 하얀색 물체는 캠핑카라고 합니다. 지금 네. 휴가철이어서 캠핑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 폭우에 차가 통째로 휩쓸려가는 일도 있으니까 많은 비에는 일단 인명부터 대피를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울시 강남구 대치역 사거리 영상 보고 계신데요. 지금처럼 어제 침수되면서 차를 버리고 갔고 네. 버리고 간 차를 이제 구청에서 나와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지금 차량 통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네. 차량 통행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그러겠죠. 있습니다. 견인차와 또 이 침수된 차량이 뒤엉켜 있는 아주 혼잡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경기 광주시에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오프 그림 먼저 보시면 여기 지금 도로가 갈라지고 아스팔트가 쓸려 내린 상태에서 흙탕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굴착기가 와서 이렇게 복구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복구 작업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네, 워낙 빗줄기도 굵고 또 비의 양도 많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도로 파손이 곳곳에 많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고 처참한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셨는데, 자, 그럼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제보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제보 영상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쉬운 방법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메시지를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KBS 뉴스 앱으로도 전송이 가능한데 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신 다음에 우상단 제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를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무리해서 촬영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반드시 먼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상황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민수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틀 내내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다시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강수량이 무섭게 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산사태 위험이 또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어제 오늘의 누적 강수량이 많은 곳은 400mm를 넘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산사태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1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11시 여기에 강원도도 추가로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현재 강원, 춘천, 평창, 횡성, 원주와 경기 군포, 광명, 여주, 부천, 양평, 그리고 서울 관악구와 중구, 인천 남동구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서울 남부와 경기도, 강원도, 그다음에 충남, 아산 등 중부지방 37개 시군계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사진은 어젯밤 9시 반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아파트 모습입니다.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인근 산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흙더미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는데요. 이같이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특별히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면은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때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지역에서는 또 침수가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분당 수서로 상황인데요. 출근 시간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이렇게 차량이 뒤엉켜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가면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는데요. 어젯밤부터 곳곳에서 이런 차량 침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특히 지하차도는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하거나 지나가는 중에 물이 차오른다면 서두르지 말고 서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의 시동이 꺼졌다면 과감히 차를 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먼저 대피해야 합니다. 지금 수도권에 비가 계속해서 집중되면서 주로 한강 수계에 홍수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반지하는 침수되기 쉽고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서 대피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지대가 낮은 곳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의 학교나 마을회관 등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 시에 보행으로 도피가 가능한 수위는 무릎까지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오기 전에 대피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계속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 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늘도 주로 중부지방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50에서 100mm가량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충청 북부 지역엔 최대 350mm 이상, 서울과 경기 북부, 그 밖에 충청 지역에 1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 34도 등 남부지방은 오늘도 35도 가까이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구름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중부지방에 이어 호남과 경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고 계속해서 KBS 뉴스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